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을 훑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별에서 당연히 외울 거는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모의고사는 이제 서울시를 좀 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뜬금없는 데서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사회 간호가 바뀌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큰 물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 기본서만 갖고 공부했는데 낯선 것들이 있어.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런 문제를 공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모의고사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원별까지는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노린다면 이것까지. 근데 서울시를 안 하고 전 지방일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래서 유의물도 되게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유의물을 보시면서 새로운 내용은 빨리빨리 접근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래입니다. 오늘 처음 문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단계별 접근 과정의 특성을 나열하였다. 옳지 못한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제공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 통합의 반대가 뭘까요? 통합의 반대가 전문적인 접근.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전문적인 것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격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보다는 전문적이다.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전문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시설 가구는 이제 가정보건소, 기타 지역사회에서 충당을 한다. 네, 대부분 그 지역사회의 것을 좀 사용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자,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개인 대상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집단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예,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변함없이. 자, 2번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이론 중에 차원 모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모형이다. 근데 특별히 쓰진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까봐 크게 3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건 아시죠? 하나가 간호 차원, 또 하나가 건강 차원, 또 하나가 건강관리 차원. 그래서 크게 3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모형입니다. 간호 차원, 건강 차원, 건강관리 차원. 자,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보시면 웬만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옳지 못한 것은 이에요. 자, 녹내장 집단 검진은 2차.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체중으로 감소된 이후에 그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너무 쉽죠? 3차 예방. 맞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호중재가 시행됐을 경우 1차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뭐 괜찮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답은 그러면 4번인가 보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최고로, 우리 어쩐지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요거 뭐라고 바꿀까요? 1차 예방은, 네, 적정 기능 수준. 아니요. 차원 모형을 모르셔서 그래요. 차원 모형은 뭐였냐면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입니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차원 모형을 잘 모르더라도 1, 2, 3번이 맞았으니까 4번 틀렸겠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 구조적 차이,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자, 유형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자, 우리 X제도 기억하시죠? X제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제1을 뭘로 만드는 거죠? X제도. 제1. 조세 또는 사회보험. 민간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하여튼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게 X제도. 여기에서는 인두제, 총액계약제 또는 총괄계약제, 선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시장원리인 Y제도. 여기는 민간보험 쪽이겠죠. 하여튼 Y제도에서는 공급자의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 여기서도 허위청구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잉진료 일어난 건 당연하죠. 허위청구. 네, 민간보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자유방형인 경우, 가족 단위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경우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는 확실히 맞다고 느끼셔야 돼. 자, 자유방형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자, 그럼 우리 의원 다닐 때 한 군데만 다니나요? 온 가족이 한 군데만 다녀요? 아니죠. 엄마는 A라는 의원, 나는 B라는 의원 이렇게 다니고 B라는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또 C라는 의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료의 지속성, 포괄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럼 답은 4번인가 보네. 자, 사회주의형 보건의료 제도의 경우 의사에 대한 보수 지불 방식 뭘까요? 사회주의형 뭘까요? 봉급제죠. 봉급제. 그런데 등록된 환자 수의 비례를 해서 보수를 받는 인두제는 어디서? 예? 사회보장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사회보장형에서 하고 있다. 네, 여기는 사회주의형이니까 봉급제를 얘기합니다. 답은 4번. 자, 4번입니다. 1차 보건의료 특징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에요. 자, 시민의 건강권 맞죠? 네. 자, 안전한 식수 제공, 기본 위생관리. 분명히 1차 보건의료 필수 사업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2,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 맞아요? 네, 맞답니다. 만연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 그러면 답은 없어요. 4번은 맞잖아. 만연한. 그 지역에 만연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흔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 있습니다. 답은 3번이지. 왜 3번이에요? 자, 2차,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 뭐가 빠졌어요? 지금 1차 보건의료가 2, 3차 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2, 3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의료 서비스하고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2, 3차 의료 서비스의 관문은 뭐예요? 1차 의료 서비스죠. 1차 의료 서비스는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1차 의료 서비스. 동네 의원에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럼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1차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하는 것 중에 우리 뭐 있었어요? 환경위생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2, 3차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2, 3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관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적정 기능 수준의 영양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이에요. 우리 적정 기능 수준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 8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소수 집단의 경우 정치적 영향으로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맞죠? 자, 물리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들과 관련된 습관들은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적 영향은 적정 기능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방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네, 환경적 영향, 예를 들어 환경오염,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방해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자, 건강보험의 강제가입 제도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거 확실히 아니죠. 도움을 줍니다. 강제가입을 하면 역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번 같은 거는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질병의 발생과 인적 변수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 옳지 못한 거. 소화기의 면역이 획득된 질병.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의 면역이 획득된 질병. BCG, 홍역 이런 겁니다.
BCG나 홍역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예방접종에 의해서 면역이 획득된 거거든요. 자, 연령 증가에 따라 질병 발생이 감소된다. 증가가 아니라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부터는 맞는 겁니다. 흑인은 백인보다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유전자 소인을 갖고 있어서 흑인이 더 많이 결핵에 걸려 죽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백인은 결핵균 잘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어느 종족이나 공통적으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예, 이건 맞습니다. 자, 유배우자보다 독신자에게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폐결핵,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매독, 뭐예요? 물란한 성생활 때문에 그래요. 인플루엔자,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가정방문 활동은 지역사회 간호의 원초적인 활동이다. 네, 그래요. 가정방문의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자, 첫 방문은 간결하고 핵심적이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 뭐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이고 안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속기관의 사업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간호를 제공한다. 어떤 생각 드세요? 예,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요. 소속기관의 사업 정책을 이해해. 우리는 불만이 많은데요. 예,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한 간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 이건 맞고요. 자, 네 번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방문 동안 전문가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그게 아니라 첫 방문은 뭐예요?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7번의 답은 4번. 자, 8번입니다. 요거는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떠드는 아이들에게 체별을 가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후 교사는 체별이 좀 잦아졌어요. 자, 이거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중에서 강화의 원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체별 행동을 강화시킨 거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답은 예, 학생들의 조용해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체별을 들었을 때 조용해지니까 요게 강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이요. 최근 가족간호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입니다. 가족의 생활 양식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어서 집단적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맞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질병 양상이 과거 급성에서 만성퇴행성으로 변화되었다. 네, 만성은 가족 간호가 좀 중요시되죠. 가족의 행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1차 보건 의료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가족 단위의 접근이 개인의 건강 행위에 효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없으세요? 자, 네 번째 볼게요. 건강관리는 개인보다 가족의 역점을 줄 때 더 효과가 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간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답은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뭐를 바꿀까요? 1차 보건의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제가 이거 가족간호하면서 건강 증진하면서 가족간호하면서 얘기했구나. 가족간호가 중요시된 이유는 건강 증진의 개념이 채택화되면서 됐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아니라 건강 증진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답은 3번이고요. 이건 확실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론 방법, 심포지움, 패널 토의 엄청 말이 많잖아요. 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요 문제는 쉽네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이거 하나만으로도 답은 패널 토의라고 느끼셔야 돼. 예,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 비슷한 문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자, 다음 중 여러 분단이 토의를 하고 이건 좀 다른 거네. 나중에 종합해서 하나로 모으는 집단 토론 방법 뭘까요? 버즈 세션, 버즈입니다. 또는 66학습법 또는 분단 토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 2번이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각자의 주장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토의하는 방식을 취한 각자의 주장을 순서대로 제시하는데 요거가 힌트겠죠. 뭘까요?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 그런데 비해서 패널 디스커션은 각자의 주장을 순서대로 제시하진 않습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3번이요. 사회자가 청중을 이끌며 토의하는 방식.
힌트는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가 청중을 이끈대요. 뭘까요, 답은? 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3번 아니면 4번이겠지 뭐. 버드세션 아니고 심어준 연기도 아니고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뭘까요? 4번입니다. 4번. 4번 패널에서 사회자는 무슨 역할을 잘한다고 된다 그랬어요? 촉진자 역할을 잘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촉진자 역할이라는 거는 청중을 잘 이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비해서 심포지움의 사회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 학생들이 떠들든 말든 혼자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을 잘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몇 사람의 전문가가 단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대요. 요게 힌트입니다. 단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대.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 정리해가는 방법이래. 그럼 우리는 사회자가 회의를 정리하니까 여기에 또 포커스를 둬서 우리 심포지움 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이 앞에 분명히 단상에서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패널 디스커션이에요. 답은 4번이고요. 이때 사회자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A팀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B팀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라고 정리도 해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어떤 문제를 몇 사람의 전문가가 강연함으로, 강연한다 그러네. 청중도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 집단 접촉 방법. 이건 좀 쉽죠? 답은 심포지움입니다. 답은 2번.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좀 갖고 와봤고요. 다시 봅시다. 자, 11번이에요. 자, 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시험 문제 언젠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라 할 수 없는 거. 자, 조정자, 옹호자, 중재자, 1차 의료 제공자. 답은요? 4번이죠. 1차 의료 제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정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고 중재자 역할도 해요.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답은 4번. 자, 12번입니다. 자,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 요구와 적합한지, 요구와 적합한지, 투입된 노력에 대한 사업의 결과는 합당한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평가했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평가일까? 이것도 좀 쉽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요구와 적합한지, 그러니까 뭐예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론이 충분했다면 답은 금방 쓸 겁니다. 답은 4번. 자, 13번이요. 자, 우리나라의 풍토병, 장티푸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장티푸스는 우리 회복기 보균자이면서도 만성 보균자에도 하나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풍토병인 장티푸스를 관리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 뭘까요? 네, 이거는 만성 보균자의 색출입니다. 자, 이 장티푸스는 회복기 보균자이면서 만성 보균자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성 보균자를 색출하면 이제 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14번입니다.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죠. 계산하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총 정원수가 5만 명인 A학교에 자, 세균성 이질이 발생됐대요. 자, 증상이 있는 사람이 354명. 그리고 45명은 좀 심하네요. 그리고 검사 결과 양성자도 198명. 자, 이때 감염력은 뭐분의 뭐죠? 감염력은 인구수분의 또 현성 플러스 불현성이죠. 그 인구수 5만 명 분의 자, 현성 354명 플러스 불현성 198명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0.012인가 나올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1%가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혹시 병원성 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성 구할 수 있죠. 아까 했던 354 플러스 198분의 354가 병원성일 겁니다. 동력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동력 354분의 45가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답은 1번이고 이런 건 아주 쉬운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야간에 지표가 냉각되어 무거워진 공기가 지표 가까이에 안정돼서 저 지대에서 공기 정체가 일어나는 거. 요거 뭔지 이해되시죠? 뭐예요? 복사성 역전이죠. 복사성 역전은 무슨 수목으로 유발시킨다고요?
흑색 수목을 유발시키지 그렇다고 답을 3번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시죠? 답은 4번 복사성 역전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 잠깐만 유인물 좀 볼게요. 자, 역전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접지성 역전이 있고 공중 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었던 복사성 역전은 접지성 역전이에요? 공중 역전이에요? 접지성, 이제 땅이랑 접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성 역전 안에는 복사성 역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역전에는 우리가 배웠던 침각성 역전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3개가 더 있어요. 해풍 역전, 난류 역전, 전선 역전. 그런데 해풍 역전이든 난류든 전선이든 생기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오염을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진 않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럼 해풍 역전은 뭐냐? 해양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발생되는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땅입니다. 땅이고 땅이 좀 높다 갑시다. 이게 바다가 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때요? 약간 춥겠죠? 그럼 얘가 여기를 파고 드는 겁니다. 이제 육지에 있는 공기가 있고 여기를 파고 들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역전이 형성된다. 이거를 우린 해풍성 역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난류 역전은 복잡한 지형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역전.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해. 막 굴곡이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한 곳에 바람이 딱 스쳐 지나갈 때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곳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차가우면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얘가 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난류성 역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선 역전이라는 건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밑으로 파고들을까요? 온난하고 한냉이면.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역전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얘네 셋은 그렇게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우리 이제 역전 중에서도 좀 다른 역전 좀 배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건교사 자격 1급입니다. 자격은 보건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자격 연수를 받기만 하면 바로 1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 아닌데, 뭐죠? 간호사 말고 또 있었는데,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24주의 직무교육을 받을 겁니다. 자,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몇 년?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는다. 맞습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하려면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기관에서 몇 년?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자, 17번이요. 자, 앤더슨이 제시한 정책과정의 5단계 중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거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책을 볼게요. 나눠서 유의물을 좀 볼게요. 자, 정책 과정, 그래서요, 여러 학자들이 전부 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 간호학에서는 앤더슨이 제시한 정책 과정을 여러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앤더슨은 정책 과정을 모두 5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문제의 정의, 그리고 정책 의제 형성 단계. 우리 이론에서 배우셨을걸요. 정책 의제 설정 단계는 국가가 여러 가지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를 뽑는 단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문제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책을 형성합니다. 정책을 형성한다는 거는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걸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이거를 정책 채택 단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걸 정책 채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하고 요 3번을 정책 결정 단계라고도 합니다. 두 개를 묶어서 정책을 결정했던 단계다. 그리고 나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거죠.
자, 결국 4단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맨 처음에가 정책의제 형성단계. 정책의제 형성단계. 그래서 문제를 뽑는 단계다라고 표현했고요. 문제를 뽑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죠.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이에요. 기획하는 겁니다. 기획. 그리고 나면 정책을 집행하지요.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앤더슨은 이 2개를 좀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정책 형성 단계, 그 다음에 2번째가 채택 단계. 그래서 2개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5단계 중에서 앤더슨이 제시한 거,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한대요. 아,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니까 몇 번째 단계일까요? 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문제 정의와 정책의 형성 단계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슬슬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슬슬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환경을 사정하였다. 다음 관찰 내용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이거는 간여 문제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단차가 없는 노인의 방과 화장실. 그럼 우리는 단차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차는 뭐냐면 차이요, 차이. 그래서 차이, 방바닥과 화장실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방바닥하고 방하고 화장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문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차가 없는 노인의 방과 화장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렇죠? 단차가 없으니까 노인분들이 이게 약간 턱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단차가 없는 노인의 방과 화장실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거실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작은 양탄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자, 벽과 다른 색깔의 출입구. 괜찮죠? 벽과 같은 색깔의 출입구면 또 출입구가 어딘지 잘 모르시거든요. 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작동하지 않는 화재 경보기.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뭘까요? 예, 2번이죠. 4번 아니죠? 예, 여기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여기저기 놓여있는 작은 양탄자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4번 아니야 이러면 절대로 안 되시고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9번이요. 현재 모유 수유 중이래요. 자, 현재 모유 수유 중이니까 뭐는 안 될 것 같아요. 보기 중에서. 예, 먹는 피임약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요. 점액관찰법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모유 수유를 하면 점액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 형태가.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평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대요. 그리고 월경량도 많다 그러네요. 뭐가 안 돼요? 자궁내 장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권장할 만한 피임 방법으로. 그런데 현재 자주 재발하는 골반혈중. 너무 친절한 문제죠. 확실히 자궁내 장치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답은 4번.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20번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가는 의사에 관한 것과 병원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아요? 우리 수가? 아니죠. 우리 수가는 의사랑 병원을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진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료비는 의사랑 병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요. 의사의 진료비 플러스 병원의 진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료비는 결국 뭐냐면 의사를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의사를 만났어. 그럼 만난 거 자체가 진료비 들어가고 내가 이 병원을 사용했어. 병원에 대한 진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하나로 퉁쳐서 진료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진료비는 질병별로 진료행위 이전에 모두 결정된다? 아니죠. 이후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료비 상한은 공공병원일 경우 총액계약제? 아니죠. 공공병원이라도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네, 여기까지. 다 맞으신 분 계세요?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없으세요? 2개 틀리신 분? 맨 뒤에 2개, 몇 번 틀리셨어요, 혹시? 몇 번? 11번? 자, 11번 틀리셨고, 또요?
9번이요? 9번? 예, 9번.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1차 의료 제공자, 정확히 따지면 1차 의료 제공자는 우리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 간호사 중에.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거를 똑같다고 친다고 하면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람. 네,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보건교사, 그 다음에 산업장에 있는 보건관리자. 요 세 사람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든 1차 의료 제공자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간호학 책에 1차 보건의료 제공이라고 하면서 거기 슬쩍 제목을 1차 의료 제공자라고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는 또 똑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정확히는 1차 보건의료 제공자. 그런데 사례관리자는 그런 것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2회로 들어갈게요. 자, 2회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 잠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연도 좀 챙기시라고요. 자, 라스본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라스본이 영국 사람입니다. 방문간호사를 조직했죠. 요게 나중에 뭐에 효시가 됐다 그랬죠? 보건소에 효시가 된 거 1859년입니다. 1859년. 자,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와일드가 뉴욕 헨리가의 구제사업소를 설치한 거 1893년입니다. 1893년. 자, 세 번째부터는 얘기해 주세요. 로선버기 태화 여자 간의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한 거 23년입니다. 1923년. 자, 네 번째도 보건후생부 내에 간호사국이 개설된 거 미군정 시대죠. 자, 뭐죠? 1946년. 46년입니다. 자, WHO 창설 48년. 자, 우리나라 보건소법이 제정된 거 56년. 그 다음에 산재가 제정된 거. 산재 64년입니다. 64년.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했고 산재가 64년이 됐고요. 학교보건법 제정된 거 67년. 이것도 시험문제 나왔었습니다. 67년. 그 다음에 보건간호사 제도가 마련된 게 이게 몇 년이죠? 73년.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시행된 거 몇 년? 77년. 자,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된 게 아까 77년에 된 거는 산업장이죠. 산업장. 그쵸? 그러니까 직장가입자가 강제 가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직원의 의료보험이 강제로 실시된 건 79년, 2년 뒤입니다. 79년. 자, 농특법 8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거요. 81년입니다. 개정된 거 몇 년인지 아세요? 90년.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군 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 예, 이게 85년. 이때 비엔나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비엔나 협약. 자, 한방 의료보험이 적용된 게 87년이에요. 87년. 자,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게 88년. 국민연금 88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거는 89년. 이때 몬트리올 의정서도 또 역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관리자로 계층하게 된 거. 이게 90년. 요때 가정간호제도도 실시가 됐다. 가정간호사 제도도.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역할과 독자적 역할이 강조된 거 91년. 자, 기후변화 방지 협약 92년입니다. 1기가 92년.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거는 95년. 그리고 요때 정신보건법이 제정됐고요. 그냥 벌로 들으세요. 쓰레기 종량제도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자,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97년. 이게 2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의료보험이 통합이 됐어요. 이때 공단의 업무가 개시가 되는데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의 업무가 개시된 게 98년, 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거꾸로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의료보험 조직이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지역과 직장갑자가 완전히 통합해서 이때 심평원의 업무가 개시가 되죠. 뭐죠, 이게? 2000년 외우셔야 했습니다. 자, 보건교사로 계층한 게 2002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됐대요. 2003년 재정까지 통합된 거. 자, 전문간호사 제도가 13개 분야로 확대된 게 2006년 확정된 겁니다. 2006년. 노인장기 요양보험금이 제정된 게 2007년. 이때 온실가스 감축 3기가 이제 행해지죠.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 개도국에 집중한 게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17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의무 대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개발은 한번 보긴 할게요. 자, 맨날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럼 안 보신 것 같아서 1차년도 하면 60에서 66년입니다. 가족계획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리고 2차년도 66에서 70년대까지가 모자보건 결핵관리. 이게 좀 감을 잡으세요. 지금 66년, 70년이니까 좀 못 살을 때니까 모자보건 결핵관리 있었겠구나. 3차년도에는 이게 이제 보건지소의 의사 확보에 좀 주력을 했었고요. 4차년도가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게 된 거죠. 77년 의료보험 시작됐고, 의료보호 시작됐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 6차년도가 81년부터니까 1차 보건의료가 강화된 거. 농특법 때문에 그런 거 같지요.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89년이니까 5, 6차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나온다면 4차년도하고 5, 6차년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차년도는 이제 질적인 수준이 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거 있는 대로 다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로 옳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62년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군보건소가 탄생하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의 시군구 아니라 그랬죠? 그쵸? 그때 당시는 시군의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군구는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처럼 시군구는 76년. 76년에 지금의 시군구별로 한 개소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70, 80년대 보건소의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예방사업과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이었다.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으로 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됐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90년. 우리가 독자적인 역할을 한 거. 그런데 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건 맞습니다. 근데 뒤에가 이제 그거 된 건 아니다. 답은 3번이고요. 91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돼서 보건교사가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역할과 독자적 역할 강조된 거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2번이에요. 보건정책 참여자는 공식적인 참여자하고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공식 정책 참여자에 속하는 것은 정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공식 참여자, 비공식 참여자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한 번도 이론에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집권당이요. 집권당이면 야당이야, 여당이야? 집권당이니까 여당이죠. 여당. 그럼 여당은 공식 참여자일까, 비공식 참여자일까? 네? 공식 참여자일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이에 꼈어요. 준공식 참여자예요. 근데 원래 두 개를 비교한다면 비공식입니다. 원래 비교한다면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그런데 집권당이니까 가운데 꼈다라고 해서 준공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각종 이익집단이요. 각종 이익집단. 예를 들면 뭐 의사협회 뭐 이런 것들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뭘까요?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자, 사법부요. 사법부 하면 우리 법원 쪽일 겁니다. 법원 쪽. 사법부 어떨까요? 공식, 비공식 중에 공식이겠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자, 언론기관. 예,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결국 대부분 여당, 야당은 전부 다 비공식입니다. 우리 국민은요? 국민.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이죠. 여러분들 뭐 정책에 참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비공식 비공식 참여자 중에서 그 정책하는 사람하고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응? 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국민을 연결시켜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 보기 중에서 골라보세요. 누굴까요? 1번, 2번, 4번 중에서. 네,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론기관이 있는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무슨 우리 국가에서 이런 일을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 흥분할 때 괜히 뭣도 모르게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언론기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보건정책의 비공식이면서 파워가 센 집단이 이제 의사협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집단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지역사회 사정 결과 나타난 건강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간호사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와 깊이를 정해야 된다.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건강 문제 중에서 범위와 깊이를 정해서 무슨 문제를 뽑아낼 건데요? 간호 문제를 뽑기 위해서지. 자, 이때 지역사회 간호사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전체 보건사회 목표와 수준 괜찮지요? 관련 법규 괜찮습니다. 예산 범위와 사업 기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은 우리 국민건강증진 헬스 플랜 2020에 우리 간호사 역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족은 외부 체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서 변화와 안정 간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보는 가족 간호 이론 뭘까요? 네, 체계이론 같아요. 그죠? 체계이론.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표현한 것은 뭐냐? 1번입니다. 개인의 성격, 목표, 가치관, 배경 등을 아무리 잘 안다 해도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족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뭘까요? 상징적 상호작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된대요. 사회적, 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는 거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뭐죠? 네? 왜 대답이 안 나오지? 개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환경, 병원에 처음으로 신규로 갔어. 그러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보건소로 갔어. 보건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여기 또 세상은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뭘까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된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3번이에요. 다른 사회체계와 관련돼서 가족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론으로 가족의 주기는 장자, 큰 아이의 나이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다. 뭘까요? 가족 발달 이론 확실합니다. 자, 4번이요. 구조기능론적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불확실성, 불연속성, 비결정성, 다원주의 등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답은 없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확실히 맞아요? 구조기능 이론의 반대? 잘 모르시면 오늘 유임을 봅시다. 자, 가족이론 제가 책에 분명히 써있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할 겁니다. 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 여건주의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을 겁니다. 있나요? 없나요? 네. 자, 여건주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성별 분업의 역할분리 개념하에 남성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보장하고 자녀들은 성에 따른 역할로 사회화시켜서 가부장적인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제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건주의 입장에서는 결혼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남성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주의 입장에서는 결혼은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 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노인 동양 등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막 계속 일을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건주의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건주의. 자, 그런데 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오네요. 구조기능론 쪽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구조기능론이 뭔지 아세요? 구조기능? 구조기능 뭐예요? 엄마, 아빠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면 기능도 잘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구조가 엉망이어도 기능은 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론으로 불확실성 또 다원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결국 자 가로 4번입니다.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은 자 안정되지만 획일한 가족 문화 대신에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한 보다 유동적이고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가족 문화라는 입장이에요. 결국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은 더 크게 유동적인 신축성이 있는 가족이죠.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을 지녔다라고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그럼 체계이론 기본 가정 잠깐만 볼게요. 가족 체계는 상호 의존성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가족 체계는 상호 의존성 맞죠? 그리고 이 자기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하고 바깥에 하나로 뭉쳐서 바깥에 하고도 상호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2번의 전체성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아, 전체성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가족 개개인에 대해서 신경 쓰면 잘 모르겠네. 그렇죠? 가족 개개인보다는 전체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목표지향적 아실 거고, 네 번째, 입출력과 전환과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개방성 맞고요. 여섯 번째, 자기 규제성과 통제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뭐에 의해서? 피드백. 회한에 의해서 자기 규제성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자, 위계 질서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기능 분화의 특성이 있대. 아, 기능이 분화된다 그러네요. 그쵸? 체계로는 내 몸의 체계, 소화기계, 자기 따로따로 기능하잖아요. 하나로도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읽고도 답이 안 나오나요? 4번. 답 뭘까요? 제가 분명히 천천히 읽었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일단 3번, 4번 확실히 안 했지. 그죠? 1번, 2번 중에 답은 뭘까요? 몇 번? 2번? 2번은 사회적 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되는 건데요. 의미를 얻는다고 체계이론이 있나요? 혹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보세요. 체계는 상호전성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1번에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2번도 전체성으로 이해돼야 된다고 했죠. 전체성으로.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 개인의 성격, 목표, 가치관, 배경을 아무리 잘 안다 해도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족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자기네들끼리 상호의존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상호의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랑 똑같아요. 상직적 상호작용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체계이론이. 그래서 체계이론하고 상적 상호작용을 아예 띄어서 외우시면 절대로 안 돼. 상적 상호작용이론하고 체계이론의 공통점이 요거예요.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그리고 2번은 왜 아니냐면 세상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건 체계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상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계이론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1번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해도 맞고 체계이론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아니니까 답은 1번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게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저소득 가족, 미혼모 가족, 학대, 만성질환 가족 등 고위험 가족에 대한 위기 중재에서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거. 아, 우리 알고 있는 간호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간호수단을 선택한다. 계획 단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 표준과 기준을 작용해서 간호 문제를 도출한다. 간호 문제 도출하는 게 어느 단계였었죠? 사정 단계 아니야? 그죠? 진단 단계네. 진단 단계. 이제 간호 문제니까 진단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한다니까 계획 단계. 맞습니다. 네 번째 수행할 활동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평가할 것을 계획한다. 이게 뭐죠?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평가한 것을 결정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평가 계획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 계획 단계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2번은 진단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단계 다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됐지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가정간호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정간호의 도입으로 대상자가 치료 및 간호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뭐 괜찮습니다. 병원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아요. 환자의 조기 퇴원으로 병원 수입이 증대된다. 맞아요? 환자의 조기 퇴원으로 병원 수입이 증대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4번.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답이 안 나와요.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3번. 자, 환자 조기 퇴원 맞아요? 가정간호하면 조기 퇴원 맞죠? 조기 퇴원해서 집에서 간호해라. 그렇죠? 그럼 병원의 수입이 증가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생산성 증대. 맞잖아요? 조기 퇴원하니까. 한 사람 오래 있는 것보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뭐 얘기예요?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건 뭐예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잖아요.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지역화 또 단계화. 그래서 지역 간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하는 게 보건의료 전달체계. 가정간호 갖고 이런 건 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조금 쉬었다 마저 하도록 합시다.